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좀 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고가로는 1.7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매도세에 의해서 트레이딩 눌리면서 지금 마이너스 1.90 거의 2% 가까이 좀 빠지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애매하게 움직이네요. 그쵸? 오히려 실적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엔비디아는 네, 약 2% 정도 좀 조정받고 있고요. 오히려 샌디스크는 네, 상승장 캔들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마르콘 테크놀로지도 네, 오히려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네비오스도 네비오스도 지금 네오 클라우드 기업 네비오스도 뿅 하면서 지금 17 네, 약 18%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텔하고 오히려 이쪽에 빠진다? 인텔하고 AMD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그 프로세스 유닛 쪽 아니에요? 예, 프로세스 유닛 쪽이 빠진다. 그러니까 저장 매체 쪽은 여기가 샌디스크라든지 말콘 테크놀로지는 HBM 여기도 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샌디스크도 이제 여기도 낸드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이죠. 메모리 쪽은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하는데 어, 엔비디아 같이 프로세스 유닛, GPU라든지 인텔은 CPU잖아. 얘도 프로세스 유닛이죠. AMD도 GPU하고 CPU 다 있죠. 여기도 빠지죠. 약간 이제 오늘은 프로세스 유닛 쪽에 약간의 약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약간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실체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선은 뭐 실적은 매우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뭐 실적 안 좋게 나온 건 아니죠. 네, 실적은 여전히 강했다. 네, 매출이 816억 달러.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85%. 어휴, 85%는 엄청난 거 아니야?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다음 매출 분기 매출 전망은 시장 예상치가 870억 달러였는데 910억 달러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라고 하죠. 가이던스가 910억 달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 다 컨센서스 대비 다 상회했어요. 735억 달러에서 네, 실제적으로는 752억 달러로 상회했고 그리고 네트워킹 매출도 시장 예상치가 127억 달러인데 148억 달러로 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배당도 기존의 1센트에서 25센트로 올렸고요. 네,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주가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강한 실적에도 압도적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까지는 이제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은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전저가 깼었죠. 이때 당시 주가가 이렇게 되면서 전저가 깨면서 이날이 언제지? 네, 2026년 3월 30일부터 해가지고 5월 14일, 그럼 약 두 달간? 예, 약 두 달간 정도, 두 달 채 안 된 게 한데, 하여튼. 여기서 전저가 깨면서 뿅 하고 계속 올라갔지. 그래서 이때부터 한번 보게 되면, 그, 몇 프로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크를 해봅시다. 네, 43% 정도 올라갔죠. 그거 43%면 뭐 기본 파동이죠. 예, 기본 파동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변동성이 어떻게 되죠? 여기 이 자리가 변동성이 20% 여기는 30%구나. 약 30%에서 변동성 주고서 그 다음에 뿅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 얘가 올라간 다음에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조정 주고. 그러면 이제 뭐 요런 데서 뭐 지지하긴 하겠죠. 예, 살짝 후. 현재는 올라갔다 약간 네, 조정받는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올라가는 게 40% 정도 이상 올라갔잖아요. 40%면 뭐 많이 올라갔지.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로 해서 40% 네, 신저가 때린 다음에 쭈르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표현해 드린다면 이게 2분기 가이던스가 애매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석가들은 어떻게 봤냐면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 이게 밴드로 보는 거지. 하단과 상단을 보는 건데 이 하단은 이제 870억 달러로 봤고요. 그리고 상단은 960억 달러 봤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하단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죠. 예, 91억 달러. 그래서 약 4억 달러 상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하단 가이던스보다. 근데 상단 가이던스가 96억 달러니까 상단 가이던스보다는 네, 높지 않았다. 그래서 상단 가이던스보다는 5억 달러 정도 부족했다. 그래서 평균은 넘었으나 약간 이제 평균치는 좀 넘었으나 평균치가 이제 여기에 분석가들이 이야기했던 870억 달러는 넘었으나 상단에는 기대를 못 기대치에 미달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분석가의 상단치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항상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저는 회사의 펀더멘탈을 더 중시 보거든요. 우선은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압승이잖아, 압승. 다만 이제 이번에 조정받는 거는 이제 분석가들의 그 상당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의 약세 모양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조정받았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받았다가 그치? 다시 한번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H200인가요? 그거에 대한 수출 판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모멘텀으로 다시 이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기본 펀더멘탈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현재로서는 상단의 가이던스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했던 밸류션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분간은 좀 약세는 나올 수는 있겠다. 잠깐 당분간. 그럼 어느 순간 뭐 이런 데서 지지를 하겠죠. 뭐 대략 보니까는 뭐 한 뭐 209달러라든지 여기 있네. 이런 데서 좀 지지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플래그 좀 준 다음에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조정받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은 요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2분기 가이던스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진다. 네, 주가의 모습은 실적은 압승. 근데 시간에 좀 빠졌다. 또다시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또다시 시장 실적을 넘었는데 예상하는 실적을 넘었는데 하지만 주가에 이미 선반영돼 갖고서 근데 선반영 되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졌다 계속 올라갔잖아. 그치? 선반영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더 치고 올라가려고 했었으면 상당 가이던스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돌파를 못한 거지.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은 좋았어요. 지속성의 의문 2027년, 2028년에도 AI 투자 유지될까? 하이퍼스케일 투자. 경쟁 심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게 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세러브라스 이런 세레브라스 이런 이제 경쟁사가 진입돼 가지고 혹시 시장 파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빈 좌표. 연 500억 잠재 시장 상실 위기. 그렇죠? 요거 H200 판매하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약간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심화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되게 웃기잖아. 작년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 실적보다도 지금 전년 동기 때보다 85%더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쉽게 꺾일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계속 판매
수요가 있어서. 최종 결론 수치 모든 기준을 압도했다. 시장은 새 정보로 인식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선반영 됐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조정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회사의 펀더멘탈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한 차례 조정받고 또 다른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발생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좋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다.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았다. 수요는 여전히 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은 그 프로세스 유닛 기업들, 인텔하고 AMD, 엔비디아가 약세고 오히려 메모리 기업들, 저장 장치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샌디스크 쪽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했고, 아까 여기 써있는데,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 910억 달러, 시장 평균 추정치가 870억 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일부 높은 기대치 960억 달러까지 있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이겼지만 최고 기대치까지 압도하지 못한 구조이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752억 달러, 추정치보다 상회됐고 엔비디아의 전체 실적의 대부분이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전체 매출이 816억 달러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752억 달러니까. 네트워킹 매출도 148억 달러. 네, 수치만 보면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문제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엔비디아에 붙어 있는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여기 중국 매출 공백.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중국 시장은 잠재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로 언급되지만 수출 규제와 중국의 자국 공급망 육성 때문에 접근성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백의 매출이 중국 매출 이 공백이 채워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바꿔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이거 한번 볼까요? 고객의 경쟁사가 되는 구조. 대형 고객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고객들이죠. 즉 엔비디아의 주요 구매자인 하이퍼스케일러들,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가 동시에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알파벳의 구글의 TPU,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칩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협력형 ASIC 맞춤형 반도체 흐름이 있죠. 특히 뭐 가장 유명한 게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알파벳의 구글의 TPU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는 아니 적용되긴 하겠지. 근데 그게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적용되는 게 2027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지? 블랙록인가? 하여튼 그런 이제 펀드 회사하고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TPU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경쟁사들의 어떤 이게 TPU라든지 이런 개발 그런 것들이 이제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리고 워낙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장의 다음 축을 증명해야 된다. 젠슨한 건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처럼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다음 기회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피지컬 AI 쪽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실적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시장은 데이터 센터 다음 성장축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빨리 커질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단계입니다. 근데 피지컬 AI 쪽의 매출이 지금 특별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뭐 피지컬 AI 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단순하게 GPU만 판매하는 게 그러니까 LLM AI의 GPU 데이터 센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쪽에 뭐 GPU 판매가 좀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LLM AI에서 그다음 저기 AI 에이전트 쪽에서 그다음에 다시 피지컬 AI 거기에도 이제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회사의 제품이 판매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증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단순 GPU 업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GPU, CPU, 소프트웨어, AI 모델, 로봇 자율주행까지 포괄하는 풀스택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전부 커버하고 있다. AI 그리고 이 발언은 엔비디아의 핵심 투자 논리입니다. AI 수요를 단순 서버 교체가 아니라 전력망,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칩,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로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냐? 네, 엔비디아 실적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냐를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핵심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1등인 것은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발이 됐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확산 속에서 누가 더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강한 실적에도 주가 반응이 제한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다른 칩 동종주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산 속에서 누가 더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냐? 그러니까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추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의 중심이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엔비디아 독주보다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는 재평가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엔비디아에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다 좋게 됐지만 그 다음 이야기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2027년하고 2028년에도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밸류에이션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그건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가장 뭐 현실적인 관점 본다면 중국 매출 공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피지컬 AI를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증명이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류션이 더 켜켜이 쌓이게 되면 더 멀티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실적만 좋았다? 그냥 기존의 그 LLM AI의 데이터 센터 매출에만 좀 의존한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은 에 대한 좀 약세가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뭔가 만들어지긴 하겠죠. 여기서 매집한 다음에 여기 매집이 잘 들어가면 다시 또 뭔가가 매집하는 동안에 또 뭔가 붙긴 하겠지. 또 이게 또 시장이란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여하튼 간에 지금은 네, 좀 상승했다가 제가 이거 기술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봅시다. 추세.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살짝 조정받았죠. 조정받은 상태. 그치?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추세가 이렇게 빠지고. 근데 빠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이렇게 지지의 라인 자리긴 하죠. 살짝 후. 그런 데가 그치. 지금 매도세에서 약간 눌린 건 있어요. 근데 뭐 아직 전저가를 깬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가 전저가가
217.91달러인데 오늘 217.93달러니까 아직 전저가를 깬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좀 매도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완충 지역이 있어서 여기가 약간 지지라인 모양새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래도 한번 찔러댄 거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은 뭐 이런 거죠. 띵띵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도세 있으니까 눌렸다가 이런 데서 뭐 지지한다면 겠죠. 이 추세 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릴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현재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파 주고서 바닥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약간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엔비디아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